이번에는 전혀 또 다른 정보 소스를 확인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은 CIA 정보원이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에 워싱턴 포스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딱 나와 있죠. The Wall Street Journal hasn't seen a copy of the book.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직 그 책의 사본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정보 소스가 나온 겁니다. 수상하죠. 지금 미국에서 왜 이런 걸 자꾸 흘릴까요? 김정남이 CIA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쓴 김정은에 관하여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책 위대한 후계자의 발췌문도 뉴스로 보도됐고, 이 책은 화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지금 발간될 예정입니다. 물론 영문판이 먼저 나오고 한글판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전혀 보지도 않았고 참조도 안 하고 전혀 새로운 정보 소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The Great Successor. 김정은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책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이 책 전혀 없는 가운데 이 책 무시하고 새로운 정보 소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워싱턴 포스트 거부터 좀 봐야 되겠죠.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인 애나 파이필드 기자, 이 여성입니다. 최근 출간한 김정은의 평전 마지막 계승자 The Great Successor에서 김정남은 미국 스파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통상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CIA 담당자들을 만났다, 이같이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즈가 7일날 보도했습니다. 며칠 됐죠. 파이필드 지국장은 북한 전문 기자로 2004년 파이낸셜 타임즈 서울 특파원 시절부터 북한을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이 책에서 김정남은 CIA의 정보원이 됐고 CIA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독재자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CIA는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독재자가 있으면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업을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아닙니다. 참 이걸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신의 두 여성에게 화학 테러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째 부인, 그렇게 성혜림 아시죠? 성혜림 유명하니까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고, 지금 현재 김정남의 처와 그 가족, 아들 김한솔 등은 미국 뉴욕 근처에서 CIA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미국에서 경제지입니다. 경제지에서 분석한 건데,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이 미국 CIA 정보원으로서 미국 CIA 요원과 여러 차례 만났다,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 소식통은 김정남과 미 CIA 사이에 연계가 있었다면서 김정남이 미 CIA 요원과 접촉을 하기 위해 2017년 2월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출신의 두 여성에게 맹독성 신경가스제가 묻은 손수건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이 두 여성은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이 일을 의뢰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북한 정보가 그렇게 애큐리트하게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 와 있고 거기서 언제 어떻게 공항으로 어떻게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북한이. 북한 정보망은 그렇게 촘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개입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정보 당국이 김정남이가 자꾸 미국 CIA랑 접촉을 하니까 중국이 북한한테 정보를 준 것 아닌가 하는 강렬한 의혹이 듭니다. 최초의 김정남과 CIA 연계설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됐습니다. 2017년 5월 일본 아사히 신문이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머물 때 미국 정보 요원으로 의심되는 한국계 미국인을 만났다고 보도하면서
김정남 스파이설이 불거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살해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거는 법정 증언입니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휴양지인 랑카위 섬에서 며칠 머물 때 호텔에서 쉬는 불상의 한국계 미국인 남성을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거는 법정 증언입니다. 전 세계가 쳐다보는, 이게 굉장히 첨예한 재판이잖아요. 전 세계가 쳐다보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경찰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이, 섬찟한 사항들이 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미국 전직 관리들, 복수의 미국 전직 관리들이죠. 요 전직 관리들이 뭡니까? 정보를 다루는 파트의 정보원이었던 사람들이 현직 정보원과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소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정보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복수의 미국 전직 관리들을 인용해서 김정남이 북한 바깥에서 오래 산 데다가 북한 내부에 권력 기반이 현재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내용들을 미국 쪽에 제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을 미국 CIA가 왜 만났죠? 왜 거금 12만 달러까지 주면서, 이 뒤에 나옵니다. 주면서 생활비를 다 대면서 만났을까요? 관리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CIA가 김정남에게 말레이시아에서만 12만 달러의 현금 뭉치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정보 제공을 넘어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관리들은 주로 마카오에 거주한 김정남이 중국 정보 요원들과도 접촉한 게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복수의 미국 전직 관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중국 정보 요원과도 김정남은 접촉했다. 그러면 김정남을 통해서 중국 정보 요원들은 김정남의 스케줄 정도는 꿰고 있었겠죠. 그것이 북한으로 전달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용천역 폭발 사고 때 그것을 기획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에서 정보를 흘리면 전부 북한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건도 북한으로 사전에 정보가 전달되었고 김정은은 그것을 이용해서 김정남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미국 CIA는 코멘트를 거부했으며 중국 쪽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원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 CIA declined to comment. 코멘트 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양했다는 겁니다. 뭔가는 있는데 yes or no, 예 아니면 아니요, 이런 답변이 없고 코멘트만을 거부를 한 겁니다.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중국 쪽은 아예 코멘트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정보원들이, 정보당국이 여기에 싹 다 개입되어 있고 중국 정보당국은 아마도 김정남의 스케줄을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그 낌새를 못 챈 바람에 김정남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남을 실질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고모부 장성택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주 많습니다. 이를테면 김정남이가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장성택이 입을 수 있는 한복까지 전남 광주에서 특별히 맞춰서 가져갔을 정도입니다. 즉 장성택을 김정남이는 김정남이 나름대로 챙겼고 장성택은 북한에서 김정남을 챙긴 겁니다. 이렇게 챙기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죽이고 싶겠죠. 그러나 장성택이 고사포총으로 처형된 이후에는 김정남은 극소수의 힘없는 정보통 외에 북한 내부 사정에 이전처럼 정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주던 사람도 또는 심부름을 해주던 사람도 잘못하면 고사포총으로 죽을 판이니까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CIA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자, 이미 장성택이 총살당하면서 고사포총으로 죽으면서 김정남의 정보적 이용 가치는 사실상 축소되어 가지고 작아졌죠. 이 작아진 사람한테 뭐 때문에 생활비를 대주고 12만 달러면 억대가 넘잖아요. 이런 돈을 대줄까요? 그렇다면 CIA 목적은 만약을 대비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만약을 대비할 수 있는 그라플이 될 수 있는, 김정은 자신이 만약에 위험하면 김정남이 그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고 하는 위협을 느끼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김정남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유가 유추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처음에는 김정남과 CIA 상호작용이 김정남이 살해된 이후에 이게 드러나면 안 되죠. 정보라는 게 드러나면 그때부터 가치를 잃지 않습니까? 그리고 CIA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면은 기분 나쁘겠죠. 한참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 즉 정보 당국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모든 정보기관은 그러죠. 은폐하잖아요. 은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CIA의 개입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휴, 살았다. CIA의 개입설이 은폐됐구나. 드디어 나타나지 않았구나. 표면상으로 노출되지 않았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꼈는 그 판에 사망 3개월 뒤인 2017년 5월, 그해 5월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CIA 요원으로 의심되는 한국계 미국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김정남이가 CIA 요원을 만났다 하고 폭로를 해버리니까 CIA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급급해지죠. 그래서 지금도 코멘트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현재까지는 CIA 입장은 노코멘트입니다.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때 대량의 거액의 현금을 지니고 있었다는 외신 보도를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희생자의 시신에서 상당한 양의 돈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금액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했는데 아사히 신문이 또 그 금액까지 또 까버렸어요. 100달러짜리 신권으로 현금 12만 달러, 약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이걸 또 까버립니다. 이걸 공개를 해버렸죠. 이 신문은 김정남이가 피살 직전 말레이시아의 유명 휴양지 랑카위라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랑카위에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로 보이는 미국인 남성과 접촉했고 정보 제공의 대가로 이 거액의 달러를 건네받았을 수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까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까버렸습니다. 신권 100달러짜리 현금 12만 달러, 약 1억 3,500만 원.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CIA가 그동안 김정남의 생활비를 다 대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이 됐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는 생활비를 북한에서 받았고, 아니면 자기 사업으로 생활비를 북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었고, 나중에 김정일이 죽고 자기를 뒷받쳐주던 장성택까지 고사포청으로 총살당하고 나서부터는 돈줄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CIA가 접촉을 했고 CIA는 생활비를 대준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주진 않았고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대준다는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마카오에서 주로 살았거든요. 얘가 마카오에 주로 거주하면서 자식 김한솔이나 또는 딸도 있는데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걸 중국에서 댔을 것이다.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김정일이가 됐고 그 이후에는 장성택이 됐고 그 다음에는 CIA가 된 겁니다. 이렇게 100달러짜리 신권으로 현금 12만 달러 약 1억 3,500만 원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런 사실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거 보면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후로 CIA는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겠죠. 뭔가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때, 바로 이때, 그때 날짜가 언제냐? 2017년 5월, 바로 그때. 그러니까 5월이면은 아사히 신문이 보도할 그때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까고 할 때 미국은 이것을 차라리 감추는 것보다 공식화시키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 정보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작업을 통합하기 위해 이런 명분으로 코리아 미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코리아 미션이라는 게 뭡니까? 한반도, 한국, 북한. 미션은 임무죠. 어떤 임무입니다.
미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정식으로 미국 정보 당국에서 코리아 미션 센터를 설립한 겁니다. CIA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진짜 집중적인 관심은 가지고 왔지만 북한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CIA가 일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국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CIA의 공작이 마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좀 엄습한 느낌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표면에 드러내서 아예 대놓고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인적 정보, 휴민트, 인적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통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이 어떤 라인으로 어떤 정보를 확보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김정남을 그동안 미국 CIA가 먹여 살렸다는 것. 그러면서 김정남으로부터 빼올 정보는 크게 없는 상태에서 돈만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슨 뜻이죠? 미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